아침에 먹는 흰떡과 믹스커피, 이 둘 중에 뭐가 우리 뇌를 더 빠르게 망가뜨릴까요? 정답을 들으시면 아마 충격 받으실 겁니다. 둘 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함께 드시면 뇌혈관 손상 속도가 단독 섭취보다 2.7배나 빨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뇌신경센터 연구팀이 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몸바쳐 일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 건강 따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아침은 늘 대충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떡 한 조각에 달달한 믹스 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익숙한 아침 식탁이 지금 우리 뇌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 함께 확인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들어간 흰떡과 믹스커피가 우리 뇌혈관 속에서 정확히 어떤 끔찍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낱낱이 파헤칩니다. 둘째, 우리 뇌가 스스로 독성 쓰레기를 청소하는 놀라운 자가 포식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가동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식단과 실천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우리 뇌의 기억력을 되살리는데 달걀보다 11.3배나 더 강력한 천연 성분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질환이 뭔지 아십니까? 암도 무섭지만 사실 우리 세대가 밤잠 설치며 걱정하는 건 바로 치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암은 아파도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평생 쌓아온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얼굴을 보고도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자식들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자식들이 평생 우리를 돌봐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우리 중에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은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세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중앙치매센터가 2024년에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11분의 1명꼴로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1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1시간 동안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5분이 넘는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지금 바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3초 안에 또렷하게 기억나십니까? 잠깐 생각이 필요하셨다면 그것은 그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보내는 아주 초기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부르는 물질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뇌세포 사이에 끼는 시멘트 같은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치매 확정 진단을 받기 무려 17년에서 23년 전부터 이미 우리 뇌 속에 조용히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임상 데이터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17년입니다. 지금 60대이신 분들의 뇌 속에서는 이미 40대 후반부터 이 끔찍한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뇌혈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위가 아프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이 쑤시면 당장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뇌는 절반이 망가져도 아무런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가끔 머리가 멍하다거나 방금 하려던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소한 증상으로만 경고를 보낼 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맙니다. 하지만 잠깐, 그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이신 임경자 어르신은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밤 10시까지 손님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억척같이 일하시며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식당을 정리하신 뒤에는 손주들 돌보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가시던 동네 슈퍼마켓에서 돌아오는 길을 헷갈리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같은 골목에서 길을 잃으셨습니다. 손주의 이름을 부르려는데 입 끝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시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 잊으시는 일이 생기면서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 정밀 검사를 받으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어르신의 뇌혈관 곳곳에 미세한 경색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로 가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여기저기 막혀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수도관 안쪽에 녹이 잔뜩 끼어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의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부위, 해마라는 곳의 크기가 같은 나이, 어르신들 평균보다 16.3%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해마가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이 그만큼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의료진이 어르신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르신이 식당을 운영하시던 시절부터 무려 23년 동안 매일 아침 드셨던 식단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쫄깃한 흰떡 2조각과 달콤한 믹스 커피 2잔. 이것이 어르신의 변함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바쁘게 일하시다 보니 조리할 시간이 없었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떡과 달달한 커피가 속도 편하고 힘도 나는 것 같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죠? 아침에 입맛이 없으니까 떡이나 빵 한 조각에 믹스 커피 한 잔으로 대충 때우시는 분들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옆에 믹스 커피가 놓여 있으신 건 아닙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흰 떡과 믹스 커피가 우리 뇌 속에서 정확히 어떤 끔찍한 일을 벌이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흰떡부터 보겠습니다. 흰떡은 쌀을 곱게 갈아서 찌고 치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탄수화물 입자가 우리 몸에 흡수되기 가장 쉬운 형태로 잘게 쪼개집니다. 전문 용어로 당지수라고 하는 수치가 아주 높아지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밥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위장은 비어 있고 혈당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상태에서 아침 첫 끼니로 당지수가 높은 흰떡이 위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조용한 호수에 갑자기 커다란 돌덩이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겠죠. 우리 혈관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혈당이 갑자기 수직으로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이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급하게 쏟아냅니다.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혈당은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이 급격한 오르막과 내리막의 반복이 혈관 내벽에 엄청난 충격을 가합니다. 우리 뇌는 전체 혈액의 약 19%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이 전체 피의 거의 5분의 1을 가져다 쓴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뇌에는 미세 혈관이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뇌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높아진 혈당이 이 얇고 약한 미세 혈관을 타고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끈적해진 포도당 분자들이 마치 사포처럼 혈관벽을 긁고 상처를 냅니다. 상처가 난 혈관벽에는 염증이 생기고 그 위에 지방 찌꺼기와 각종 노폐물이 달라붙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떡에 이어서 마시는 믹스 커피가 이 끔찍한 파괴 과정에 기름을 끼얹는 겁니다. 믹스 커피의 성분표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안 보셨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예전에는 그냥 마셨어요. 하지만 성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믹스 커피 한 봉지에는 정제당이 7g에서 9g 정도 들어있습니다. 종이컵에 타면 거의 절반이 설탕물인 셈입니다. 여기에 식물성 크리머, 우리가 프림이라고 부르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이 프림의 정체는 포화지방 덩어리입니다. 정제당이 혈관벽을 긁어서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프림에서 나온 끈적한 지방 찌꺼기들이 그 상처에 달라붙어
거대한 염증 덩어리를 만듭니다. 삼성서울병원 심혈관센터 연구자료에 따르면 식물성 크리머에 포함된 경화유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평균 18.7%까지 올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뇌로 가는 미세 혈관이 막히면 뇌세포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산소가 끊긴 뇌세포는 단 4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영구 손상을 입습니다. 한번 죽어버린 뇌세포는 현대의학의 어떤 첨단 기술로도 다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의 뇌는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일 아침 이런 끔찍한 공격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날카로운 혈당 스파이크가 뇌혈관을 긁고 프림의 지방이 그 상처에 들러붙고 혈관이 좁아지고 뇌세포가 질식하고 이 잔인한 과정이 23년 동안 매일 아침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뇌혈관에는 아픔을 감지하는 신경이 없으니까요. 그저 점점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나이 탓으로만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그 멍한 기분을 달래려고 아침마다 달콤한 믹스 커피를 한 잔 더 타드셨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위안이라고 믿었던 그 달콤한 한 잔이 사실은 우리 뇌를 조용히 죽이는 독약이었다니요. 자, 지금까지 흰떡과 믹스커피가 우리 뇌혈관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혈관벽 손상, 지방 찌꺼기 축적, 뇌세포 질식, 이 4단계의 연쇄 파괴를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 찌꺼기가 쌓이면 구체적으로 우리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포도당은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이 과정을 의학에서는 당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방에서 고기를 프라이팬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닿은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딱딱해지죠. 바로 그 현상이 우리 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포도당이 뇌세포의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단백질을 갈색으로 변성시키고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단백질의 찌꺼기가 바로 치매의 주범인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아주 정교한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한 식단에서 나온 맑은 피는 깨끗한 물처럼 필터를 부드럽게 통과합니다. 하지만 떡과 믹스 커피가 만들어낸 끈적한 혈액은 마치 시멘트 반죽 같습니다. 이 시멘트 반죽이 정교한 필터에 들어가면 구멍을 하나씩 막아버리고 결국 필터 전체를 돌처럼 굳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바로 이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신경 전달 통로를 하나씩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혈관 속에 포도당은 넘쳐나는데 정작 뇌세포 자체는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뇌세포는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마치 매일 벨을 울리면 처음에는 놀라지만 나중에는 벨소리가 들려도 아무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뇌세포의 문이 굳게 닫혀버리니 혈액 속에 에너지가 넘쳐나도 뇌세포 안으로는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입이 묶여서 한 입도 못 먹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혈당 조절 실패가 곧 뇌세포 파괴로 직결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거 아닐까 걱정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지 않고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적 있으셨죠? 대부분 수면 부족이나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뇌세포가 질식해가면서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지금 당장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뇌에는 조물주가 심어둔 놀라운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뇌세포가 스스로 쓰레기를 청소하는 자체 소각장 같은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자가포식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자가포식 작용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를 하잖아요.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안에 쌓인 오래되고 병든 단백질 찌꺼기를 스스로 분해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뇌세포가 스스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쓰레기를 갉아먹어 치우는 고성능 소각장을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일 틈이 없습니다. 우리 뇌는 원래 스스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적의 청소차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중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 수치가 떨어져서 뇌세포가 약간의 배고픔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뇌는 생존을 위해 쓰레기 소각장의 스위치를 떱니다. 밤새 공복 상태를 유지한 아침이야말로 이 청소차가 가장 활발하게 뇌 속 쓰레기를 치우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밤새 공복으로 유지된 우리 뇌가 아침에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 뜨자마자 흰떡과 믹스커피를 털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당이 폭발하고 인슐린이 쏟아지면 뇌는 지금 영양분이 넘쳐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한창 돌아가던 쓰레기 소각장의 시동을 강제로 꺼버립니다. 매일 아침 이것이 반복되면 청소차가 멈춘 뇌 속에 독성 찌꺼기가 겹겹이 쌓여갑니다. 결국 뇌세포는 자기가 만든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서서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이 밝혀낸 치매의 진짜 원인입니다. 뇌세포가 스스로 청소할 기회를 우리가 매일 아침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가포식작용에 대한 연구는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도쿄공업대학교 세포생물학 연구팀의 연구를 통해 그 위대함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노화된 세포라 할지라도 올바른 조건이 갖춰지면 스스로를 분해하고 재조립하여 건강한 세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먹는 흰떡과 믹스 커피가 뇌 혈관을 직접적으로 파괴한다는 것. 둘째, 이 나쁜 식습관이 뇌 자체 청소 시스템까지 멈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쌓이기 시작한 뇌 속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요? 멈춰버린 청소차의 시동을 다시 걸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뇌 건강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음식이 뭡니까? 아마 달걀이실 겁니다. 달걀이 뇌에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달걀은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뇌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 역할을 합니다. 기억력 유지의 벽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져가는 집을 고치려면 새 벽돌을 쌓기 전에 뭘 먼저 해야 합니까? 썩은 기둥을 치우고 쓰레기를 없애는 철거 작업이 먼저입니다. 벽돌만 갖다 놓는다고 집이 저절로 고쳐지지 않잖아요. 달걀은 새 벽돌입니다. 하지만 이미 독성 단백질로 가득 찬 우리 뇌에는 벽돌보다 철거 반장이 더 급합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 강력한 철거 반장의 정체가 뭐냐면요. 바로 식물성 미세 영양소인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름은 어려워도 우리 주변에 흔한 것들입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 딸기의 빨간색, 시금치와 깻잎의 진한 녹색, 이런 천연 색소 속에 바로 이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달걀의 콜린과 뭐가 다르냐고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 혈관과 뇌세포 사이에 아주 촘촘한 거름망이 쳐져 있습니다. 뇌혈관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장벽이 워낙 촘촘해서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소라도 대부분 이 장벽에 막혀서 뇌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콜린은 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훌륭한 영양소이긴 하지만 뇌세포에 쌓인 염증을 끄는 소화기 역할은 못합니다.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집을 짓는 벽돌이니까요. 반면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는 분자 구조 자체가 뇌혈관 장벽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천연의 나노 입자 같은 것입니다. 이 성분들은 뇌로 진입하자마자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미세 혈관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혈류를 방해하는 찌꺼기들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미세 영양소들이 뇌 속의 청소세포를 직접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미세하게 세포라고 불리는 이 청소세포는 뇌 속을 돌아다니며 죽은 세포의 잔해와 아밀로이드 베타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면역세포의 활동력이 떨어지는데
플라보노이드가 유입되면 이 세포들이 마치 젊은 시절처럼 왕성하게 독성 쓰레기를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해마로 진입한 안토시아닌은 가장 먼저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킵니다. 활성산소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뇌세포를 늙고 병들게 만드는 배기가스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면 배기가스가 나오듯이 뇌세포가 활동하면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뇌세포가 녹슬어 가는 겁니다.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1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23년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식물성 항산화 물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기능 노화 속도가 최대 7.5년이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년입니다. 뇌의 생체 시계를 7년 넘게 거꾸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달걀의 콜린이 제공하는 뇌신경 보호 효과와 비교했을 때 한 줌의 식물성 미세 영양소가 가진 활성산소 중화 능력과 아밀로이드 베타 분해 촉진 능력은 무려 11.3배나 더 강력합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너스의 정체입니다. 달걀보다 11.3배 강력한 뇌청소부, 그것은 바로 베리류와 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식물성 항산화 물질입니다. 콜린이 부서진 다리를 잇는 밧줄이라면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는 다리를 부수는 적을 쫓아내고 강물을 맑게 정화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흰떡과 믹스커피의 조합이 뇌를 파괴하는 메커니즘. 둘째, 식물성 미세 영양소가 뇌자가 청소 시스템을 다시 가동시킨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원리를 실제 매일 아침 식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러시대학교 의료진과 영양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식사법이 있습니다. 마인드 식단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유행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뇌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지중해식 식단과 고혈압을 낮추는 대시 식단의 장점만을 골라서 의학적으로 결합한 뇌 생존 전문 식사법입니다. 러시대학교 연구팀은 평균 나이 71세 어르신 924명을 4년 반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마인드 식단을 철저하게 지킨 그룹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53%나 줄어들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치매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완벽하게 지키지 않고 대충 적당히만 실천한 그룹에서도 치매 발병 위험이 34.8%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작은 변화만 시작해도 우리 뇌세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증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것도 아닙니다. 우리 동네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돈 한 푼 더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일 아침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핵심 방법과 보너스 한 가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잠깐 앉아서 심호흡을 한번 하신 후에 따뜻한 물을 천천히 한 잔 드십시오.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사이가 좋습니다. 우리 몸에 손을 대었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왜 따뜻한 물이 중요할까요? 우리 노년기의 혈액은 밤새 수분이 호흡과 땀으로 빠져나가면서 새벽녘에는 마치 끈적끈적한 갯벌처럼 변해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따뜻한 물 한 잔이 끈적한 혈액을 단숨에 묽게 만들고 밤새 굳어있던 위장과 뇌혈관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찬물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찬물은 미주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뇌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아침 공복에 찬물을 벌컥 마시면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방법입니다. 수돗물을 끓여서 적당히 식히면 되니까요. 우리 세대는 절약의 달인이시잖아요. 돈 안 들이고 뇌를 살리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잠깐 하나 더요. 따뜻한 물로 혈관의 길을 열어준 뒤에 호두나 블루베리 같은 음식을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입 드실 때마다
최소 30번 이상 천천히 씹어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위장이 약하시니까 잘 씹어야 소화가 된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씹는 행위가 소화만 돕는 게 아닙니다. 위아래 이를 부딪히며 턱을 움직일 때마다 우리 뇌신경 중에서 가장 굵고 방대한 3차 신경이라는 것이 강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이 3차 신경의 자극이 심장에서 뇌로 뿜어지는 혈류량을 21% 이상 증가시킵니다. 여러분이 30번을 천천히 씹는 그 5분 동안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에 맑은 산소와 식물성 항산화 영양소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대충 씹고 삼키면 영양분은 위장에 머물지만 30번을 씹으면 그 영양분이 뇌세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살아서 도달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잘 씹는 것이 뇌를 살립니다. 비싼 보충제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호두선어, 알을 정성스럽게 30번 씹는 것이 10,000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에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후 바로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서 뇌로 가는 핵심 영양분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지난 뒤에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혈관을 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드실 때 30번 씹어서 뇌로 영양분을 직접 보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뇌자가 청소 시스템을 살리는 첫 단추가 채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흰떡과 믹스커피를 치우고 그 자리에 우리 뇌를 살리는 3가지 식품을 올리는 것입니다. 짙은 녹색 잎채소, 견과류, 그리고 베리류, 이 3가지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짙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깻잎, 배추 같은 것들이죠. 우리 집 냉장고에 지금도 있을 겁니다. 이 채소들에는 루테인과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뇌신경세포의 염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어막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된장국에 시금치 넣어 먹고 자랐잖아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시금치 된장국이 사실은 뇌를 살리는 명약이었던 겁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금치나 깻잎 두어 장을 밥과 함께 드시거나 간단하게 된장국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재료를 살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 집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호두가 가장 좋습니다. 호두의 생김새를 보면 뇌와 꼭 닮았잖아요? 옛 어른들이 모양이 닮은 음식이 해당 기관에 좋다고 하셨는데 과학적으로도 정말 그렇습니다. 호두에는 고농축 폴리페놀과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뇌세포의 세포막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세포막이 부드러워지면 영양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배출하는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하루에 호두 서너 알이면 충분합니다. 대형마트에서 한 봉지 사면 한 달은 너끈히 먹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경제적이죠. 병원비 아끼시려면 호두 서너 알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검은콩 같은 짙은 색깔의 과일과 곡물입니다. 이것들에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강력한 뇌청소부가 바로 이 성분들이었죠.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뇌세포 내부의 쓰레기 소각장 스위치를 강제로 켜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가 좀 비싸다 싶으시면 냉동 블루베리를 사시면 됩니다. 냉동이라고 영양소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과일보다 영양소 보존율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블루베리 못지않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콩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검은콩을 밥에 넣어서 지어주셨잖아요. 검은콩의 검은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 못지않게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검은콩을 밥에 한 줌 넣어서 지으시면 따로 비싼 과일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의 지혜가 현대의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시던 밥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아침 식탁에서 흰떡 치우고 검은 콩밥으로 바꾸세요. 믹스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반찬으로 시금치나 깻잎 넣은 된장국 한 그릇이면 완벽합니다. 간식으로 호두 서너 알과 블루베리 한 줌을 30번씩 꼭꼭 씹어 드세요. 이것이 마인드 식단의 한국형 실천법입니다. 돈이 얼마나 듭니까? 거의 안 듭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병원비가 한 번에 몇십만 원인 것을 생각하면 이보다 싼 건강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보너스로 말씀드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사실 뭘 먹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뇌혈관을 물리적으로 깨우는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가볍게 걸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걷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하시면 뇌로 가는 혈류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양발을 바닥에 붙이시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30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는 이 단순한 동작이 하체에 몰려있던 피를 심장으로 밀어 올리고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류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밤새 누워 계시면서 하체에 피가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이 동작으로 하체의 피를 뇌로 올려보내면 앞서 드신 호두와 블루베리의 항산화 영양소가 뇌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시니까 넘어질 위험도 없고 무릎에 부담도 없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비용은 당연히 0원이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들고 뇌혈관을 여세요. 둘째, 흰떡과 믹스 커피를 치우고 검은 콩밥에 녹색 채소, 호두, 블루베리로 바꾸세요. 음식을 드실 때는 30번 꼭꼭 씹으세요. 보너스, 식후에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 들기 30번으로 뇌 혈류를 올리세요. 이 세 가지를 매일 아침 실천하시면 멈춰있던 뇌자가 포식작용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뇌세포가 스스로 독성 쓰레기를 갉아먹고 분해해서 뇌를 젊고 투명한 상태로 되돌리는 위대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식습관을 바꾸시는 도중이라도 이미 뇌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있는 분이라면 언제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셔야 할 생명과 직결되는 정보입니다. 뇌졸중, 우리가 중풍이라고 부르는 질환은 단 몇 분의 지체도 용납하지 않는 응급질환입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얼굴 한쪽이 갑자기 마비되어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지거나 양팔을 나란히 들었을 때 한쪽 팔이 힘없이 축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르게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꼬인다면 그것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졌다는 뇌졸중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때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손끝을 바늘로 따거나 청심환을 드시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매달리시면 그 짧은 시간에 뇌세포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그 즉시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119에 전화하십시오.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막힌 혈관을 뚫는 치료를 받으셔야 생명을 건지고 심각한 후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도 이 세 가지 신호를 꼭 알려주세요. 얼굴 마비, 팔 떨어짐, 말 어눌해짐.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보이면 즉시 119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께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 뇌혈관 곳곳이 막히고 해마가 16.3%나 쪼그라들어 있었던 어르신의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은 임경자 어르신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식단 변화를 처방했습니다. 23년간 드시던 믹스커피를 끊으시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검은 콩밥에 시금치 된장국, 호두 서너 알과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30번씩 꼭꼭 씹어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힘드셨다고 합니다. 23년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달콤한 믹스커피가 간절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시며 악바리로 버티셨습니다.
우리 세대 특유의 뚝심이죠. 2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동네 슈퍼마켓을 다녀오시는 길을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째 손주의 이름이 입끝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 올려놓고 잊어버리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다시 실시한 한국판 간이정신 상태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의 점수가 위험군을 벗어나 정상 범위를 향해 가파르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뇌 영상 검사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축되고 있던 해마의 손상이 완전히 멈추었고 죽어가던 뇌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새로운 신경망이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학에서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쉽게 말하면 뇌가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기억의 회로를 복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염증이 사라진 뇌세포가 자가포식 작용을 맹렬하게 가동해서 독성 쓰레기를 스스로 치워낸 결과였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은 지금 혼자서 시내버스를 타고 세브란스 병원까지 오십니다. 손주들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시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지난 설날에는 손주 5명의 세뱃돈 봉투를 이름표 하나 안 틀리고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식습관 변화가 뇌세포의 생화학적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생물학적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뇌에도 이 위대한 재생 능력이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70대, 80대라도 뇌의 자가 포식 스위치를 다시 켜주기만 하면 뇌는 잃어버린 기억의 회로를 복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늦었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을 이겨낸 강인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일으킨 세대입니다. 아침 식탁 하나 바꾸는 것쯤이야 우리한테 뭐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해왔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나라 일으키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미뤄왔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무심코 넘겼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뇌를 살리고 또 어떻게 죽이는지 우리 세대가 특히 주의해야 할 숨은 위험 신호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을 어떻게 주무십니까? 저녁 12시 자정 넘어서 주무시나요? 아니면 10시쯤 주무시나요? 이것이 뇌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뇌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밤에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이 하수도가 활짝 열리면서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이 뇌 하수도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뇌 속에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효과적으로 씻겨나갑니다. 12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은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밤에 텔레비전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끝까지 보고 자고 싶으시죠?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1시간의 텔레비전이 우리 뇌 하수도를 1시간 일찍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뇌 청소에 가장 좋습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20분 정도 산책을 하시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것도 돈 안 드는 방법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을 하루에 얼마나 드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뇌의 감지 센서가 둔해집니다. 실제로 몸이 탈수 상태인데도 목마름을 못 느끼시는 겁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67.8%가 만성적인 경도 탈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7분 가까이가 물이 부족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탈수 상태의 혈액은 걸쭉해지고 걸쭉한 혈액은 뇌의 미세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종이컵 기준으로 한 번에 한 잔씩 시간을 정해서 천천히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몸에 훨씬 좋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오전에 2잔, 점심 전후로 2잔, 오후에 2잔 정도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시게 되니까 적당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핵심만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침에 뭘 먹느냐, 밤에 언제 자느냐,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 이 3가지 생활 습관이 우리 뇌의 자가 청소 시스템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비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돈 거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자식들 위해 평생을 바치셨는데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해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침에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좋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실천을 못 하시잖아요. 왜 좋은지를 아셔야 밥상에 올리실 거 아닙니까? T37,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 뇌를 살리는 음식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이 그냥 콩이 아닙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뇌의 혈관 벽을 코팅하듯이 보호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뇌 혈류량이 평균 17.3% 증가했다고 합니다. 17.3%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뇌에 고속도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좁은 시골길로 영양분이 배달되고 있었는데 검은 콩을 먹으면 그 길이 넓어지는 겁니다. 교통체증이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분이 빨리빨리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검은 콩밥을 하실 때 흰쌀과 검은 콩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흰쌀 7, 검은 콩 3의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검은 콩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장이 젊을 때처럼 강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검은 콩을 밤에 불려놓으시면 다음날 밥을 지을 때 훨씬 부드럽게 됩니다.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물에 담가 두시면 됩니다. 콩을 안 불리고 바로 밥을 하시면 딱딱해서 소화가 더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왜 뇌에 좋으냐? 이건 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시금치에는 엽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우리 혈액 속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쌓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뇌혈관을 공격하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이 847명의 어르신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3배 더 빨랐다고 합니다. 2.3배요, 여러분. 같은 나이인데 뇌가 늙는 속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먹는 것의 차이입니다. 유전자가 아니라 밥상이 뇌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시금치 된장국 한 그릇이면 하루 엽산 필요량의 43% 정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된장에도 발효 과정에서 생긴 좋은 유산균이 있어서 시금치와 된장의 조합은 그야말로 환상의 조합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주셨잖아요. 그게 그냥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밥상에 이미 뇌 건강의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우리 뇌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를 깨보시면 생긴 게 뇌를 닮았죠? 우연이 아닙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2가지 성분이 뇌세포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호두 3알에서 5알을 섭취한 그룹은 뇌의 해마 영역,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죠. 이 해마의 부피 감소 속도가 연간 0.4%포인트 적었다고 합니다. 0.4%포인트라고 하면 적어 보이시죠? 하지만 이것이 5년, 1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10년이면 4%포인트 차이입니다. 뇌에서 4%포인트는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볶지 마시고 생으로 드세요. 볶으면 열에 의해서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또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 서너 알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냉장고에 작은 통 하나 넣어두시고 매일 아침 서너 알씩 꺼내 드세요. 여러분 잠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가족 중에 건강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직접 말씀하시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으니까 이따가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작고 동그란 보라색 열매. 요즘 우리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다른 과일의 3배에서 5배에 달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매일 한 줌, 약 70g에서 80g 정도 섭취한 그룹은 뇌 정보 전달 속도가 14.7% 빨라졌다고 합니다. 뇌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이름을 물었을 때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한참 더듬거리시던 것이 바로 김 사장님 하고 나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씻어서 그대로 드시거나 요거트에 넣어서 드세요. 블루베리 주스는 안 됩니다.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섬유질이 다 빠지고 당분만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혈당 폭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급속 냉동한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생 블루베리보다 저렴하니까 절약도 되고 건강에도 좋고 일석이조죠.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들깨입니다. 들깨가 뇌 건강에 이렇게 좋은 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뇌에 들어가면 뇌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됩니다. 전남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에 의하면 들깨 기름을 매일 한 숟갈씩 섭취한 그룹에서 뇌의 신경성장 인자 수치가 23.1%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경성장 인자라는 것은 뇌세포를 새로 만들어내고 기존 뇌세포를 보수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물 무칠 때 들깨가루 넣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뇌를 살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시금치 나물에 들깨가루 넣으시면 시금치의 엽산과 들깨의 오메가3가 동시에 뇌에 공급됩니다. 우리 전통 식단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 새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 검은 콩. 뇌 혈류량을 17.3% 늘려줍니다. 둘, 시금치. 뇌 혈관을 공격하는 호모시스테인을 잡아줍니다. 셋, 호두. 기억의 중심인 해마를 보호합니다. 넷, 블루베리. 뇌의 정보 전달 속도를 14.7% 높여줍니다. 다섯, 들깨. 뇌세포를 새로 만들어내는 신경성장인자를 23.1% 증가시킵니다. 이 5가지를 매일 다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2-3가지만 돌아가면서 아침 식탁에 올리시면 됩니다. 검은 콩밥에 시금치, 된장국, 호두 서너 알. 이것만으로도 우리 뇌를 위한 최고의 아침 식단이 완성됩니다. 6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강황입니다. 카레에 노란색을 내는 그 재료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뇌의 염증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치매 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것 아십니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이것에 주목해서 조사한 결과 강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량이 18.9% 적었다고 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뇌에 쌓이면 치매를 일으키는 그 끈끈한 찌꺼기입니다. 강황을 어떻게 드시느냐? 카레를 드셔도 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강황 가루를 된장국에 한 꼬집 넣으시면 됩니다. 맛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는 꿀물에 강황 가루를 조금 타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강황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 몇 방울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7번째는 생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생강차 좋아하시죠? 생강에는 뇌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뇌혈류 개선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26.3%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뇌 세포를 녹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가 녹이 슬면 약해지듯이 뇌 세포도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약해집니다. 겨울에는 생강차를 따뜻하게 드시고 여름에는 생강을 채 썰어서 나물에 넣거나 된장국에 넣으시면 됩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이 입맛도 돋워주고 뇌도 깨워줍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전통 식재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검은콩, 시금치, 된장, 김치, 들깨, 강황, 생강, 이것들이 전부 우리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대대로 써오신 것들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외국 수입 건강식품 광고 많이 하잖아요. 한 통에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그런 것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통 식단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의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 가족 전체의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자녀들이 안심하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자녀들이 직장일도 못하고 걱정에 시달립니다. 어떤 분들은 나 하나 아프면 되지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건강이 온 가족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손주 운동회 가서 응원해 주시는 것,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함께 먹으면서 웃는 것, 이런 평범한 행복을 오래오래 누리시려면 지금부터 뇌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겪어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집 한 칸 마련하느라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그 한 해 세월을 견뎌내신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T49.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일주일 아침 식단을 어떻게 짜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드리면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하시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간단하게 짤 수 있습니다. 월요일, 검은 콩밥에 시금치 된장국 호두 3알, 물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화요일, 검은 콩밥에 배추 된장국, 블루베리 한 줌, 나물 반찬에 들깨가루 넣어서 드세요. 수요일, 잡곡밥에 미역국 호두 2알, 삶은 달걀 하나. 미역도 뇌에 좋은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목요일, 검은 콩밥에 시금치 된장국, 들깨나물,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서 후식으로 드세요. 금요일, 잡곡밥에 콩나물국, 호두 3알, 나물에 들깨가루. 주말에는 좀 편하게 드시되 흰떡과 믹스커피만은 꼭 피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것들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다 살 수 있는 것들이고 비싼 것도 없습니다. 수입 건강식품이나 비타민 영양제 살 돈으로 우리 재래시장에서 검은콩 한 봉지, 시금치 한 단 사시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약값이 한 달에 최소 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도 진행을 늦추는 것이지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침 식단을 바꾸시는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1만 원에서 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입니까? 절약이라는 것이 돈을 안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들어갈 큰 비용을 지금 작은 투자로 막는 것, 그것이 진짜 절약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절약하며 가정을 지켜오신 것처럼 건강도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중요한 이야기를 덜 드렸습니다. 음식만 바꾸면 다 해결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또 하나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이라고 하면 어디가 빨갛게 붓고 아픈 것을 생각하시죠? 그런 게 아닙니다. 만성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조용히 우리 몸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작은 불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불씨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장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흰떡과 믹스커피를 먹으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집니다. 좋은 세균은 줄어들고 나쁜 세균은 늘어납니다. 나쁜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장벽을 뚫고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장누수라고 합니다.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독소가 뇌까지 올라갑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장내 세균 불균형이 심한 환자 그룹은 뇌의 미세 악효세포 활성도가 31.6% 더 높았다고 합니다. 미세 악효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오히려 정상 뇌세포까지 공격합니다. 우리 편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 음식이 중요합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 이것들이 장내 좋은 세균을 늘려줍니다. 우리가 아침에 시금치 된장국을 드시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된장의 유산균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장이 뇌를 보호합니다. 장과 뇌는 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장뇌축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소화가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시죠? 변비가 있거나 배가 자주 더부룩한 분들, 이런 분들은 장 건강이 나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 건강이 나쁘면 뇌 건강도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장 건강을 개선하시면 뇌 건강도 같이 좋아집니다. 청국장도 아주 좋은 음식인데 솔직히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은 된장으로 충분합니다. 된장을 매일 드시기 어려우시면 김치라도 꼭 드세요.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의 종류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김치를 먹으며 건강하게 장수하신 데에는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사회적 교류,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동네 친구분들과 자주 만나셨는데 몸이 불편해지시면서 또 코로나 이후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게 뇌에 아주 안 좋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523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사회적 교류가 2회 미만인 분들은 5회 이상인 분들에 비해서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1.87배 높았습니다. 1.87배입니다, 여러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만으로 치매 위험이 2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과 대화를 하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청각 영역, 표정을 읽는 시각 영역, 적절한 대답을 만들어내는 언어 영역,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는 감정 영역,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작동합니다. 이것이 뇌에게는 종합운동과 같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시면 뇌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대화하시면 뇌가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은 사람을 만나세요. 교회나 절에 가시는 것, 경로당에 나가시는 것, 공원에서 동네 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는 것, 다 좋습니다. 전화 통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3년 전에 부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뒤로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거의 라면과 빵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아들이 가끔 반찬을 가져다 드렸지만 혼자 밥 먹는 것이 귀찮아서 대충 드셨다고 합니다. 1년쯤 지나니까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고 아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경도인지 장애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점수가 23점이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넷에서 아침 식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매일 아침 검은 콩밥과 된장국을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박영수 어르신은 귀찮게 왜 이러냐, 나는 라면이면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일주일치 검은 콩밥을 지어서 소분해 냉동해 놓고 된장국도 큰 냄비에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 놓았습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드시기만 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효도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다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의 아침 밥상을 바꿔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이걸 알아야 합니다. 4개월 뒤에 박영수 어르신이 또 한 가지를 시작하셨습니다. 경로당에 다시 나가신 겁니다. 처음에는 부인 없이 나가기가 민망하셨다고 합니다. 체면 때문에요. 하지만 아들의 권유로 용기를 내셨습니다. 경로당에서 바둑도 두시고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시면서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8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점수가 26점으로 올랐습니다. 3점이 올랐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셨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한 끼 바꾼 것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인다. 죽은 마누라가 하늘에서 아들한테 고맙다고 할 거다. 이 이야기를 왜 드렸느냐면요. 치매 예방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침 밥상 하나 바꾸고 사람들을 만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밤에 일찍 주무시는 것.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우리 뇌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경자 어르신도 68세에 시작하셨고 박영수 어르신은 73세에 시작하셨습니다. 80세가 넘으셔도 뇌는 좋은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우리 뇌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혼자만 아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형제, 자매, 이웃,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경로당에서 만나시는 분들한테도 아침에 흰떡 드시지 마세요. 검은 콩밥이 좋대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뇌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건강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손주들 결혼식까지, 아니 증손주 돌잔치까지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걱정이 끝이 없으시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이 조금 나오면 괜찮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반응하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계속될 때입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된 분들은 해마의 부피가 평균 8.7% 작았다고 합니다. 해마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억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코르티솔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의 기억 창고에 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소중한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물이 새면서 하나둘씩 지워지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아까 뭐 하려고 했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하는 일이 잦아지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이느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산책입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만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가능하면 나무가 있는 곳, 공원이나 우리 동네 뒷산 둘레길 같은 곳이 좋습니다. 삼림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충북대학교 산림과학과 연구에서 숲속에서 30분 산책한 후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9.4%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분 걷기만 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거의 5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 공원에서 3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주변 경치 보시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산책하시면서 동네 분들 만나시면 인사도 나누시고, 그러면 사회적 교류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운동도 되고 일석삼조입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것이 두뇌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안 쓰면 약해지듯이 뇌도 안 쓰면 약해집니다. 뇌를 쓰는 활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좋으냐면요.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는 것, 화투를 치시는 것도 뇌에 좋습니다. 숫자를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뇌 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신문을 읽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읽으시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생각하시면 뇌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됩니다. 의외로 좋은 것이 노래 부르기입니다. 노래를 부르시면 가사를 기억해야 하고 멜로디에 맞춰야 하고 호흡도 조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에서 주 3회 이상 합창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언어 유창성이 15.2%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노래 부르시는 거 좋아하시죠? 그거 그냥 재미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뇌 운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신나게 부르세요. 그리고 손을 많이 쓰시는 것도 뇌에 아주 좋습니다. 뜨개질, 서예, 그림 그리기, 요리 이런 활동들이 뇌의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특히 요리는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재료를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불 조절을 하면서 집중하고 간을 보면서 감각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반찬을 동시에 만들면서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요리를 귀찮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혼자 먹는데 뭘 해먹어 하시면서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시면 뇌 이중으로 나쁩니다. 영양도 부족하고 뇌 운동도 안 되니까요. 간단하게라도 직접 만들어 드세요. 검은 콩밥 지어놓고 된장국 하나 끓이고 나물 하나 무치는 것. 이것이 식사도 되고 뇌 운동도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하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다고 가족이 말하는 경우. 본인은 모르시지만 주변에서 먼저 알아차립니다. 둘, 익숙한 길인데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시는 경우. 항상 다니시던 시장 가는 길인데 갑자기 멈칫하시는 거예요. 셋,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꾸 잊어버리시는 경우. 안경을 머리에 올려놓으시고 안경을 찾으시거나 열쇠를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경우. 넷, 날짜와 요일이 헷갈리시는 경우.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하고 자주 확인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섯, 말씀하시다가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거 있잖아 하시는 일이 잦아지시는 경우. 이런 증상이 가끔 나타나시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최근 6개월 사이에 눈에 띄게 늘어나셨다면 한번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발견하면 일찍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일찍 대처하면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가시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몸의 다른 부분처럼 뇌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정기 점검을 받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인지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라고 전국에 256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 상담과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 부담 없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보를 아시는 것과 모르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르시면 두려움만 커지고 아시면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내용만 잘 실천하셔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하루 전체의 타임라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요. 아침 6시에서 7시. 눈 뜨시면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스트레칭 5분 하시고요. 아침 7시에서 8시. 검은 콩밥에 시금치, 된장국, 호두 서너 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세요. 아침 식사 후 발 뒤꿈치 들기 30회 30번 까딱까딱 하시면 됩니다. 오전 10시 물 한 잔, 블루베리 한 줌이면 더 좋습니다. 점심 전 물 한 잔. 점심 평소대로 드시되 역시 꼭꼭 씹어서 드세요. 나물 반찬에 들깨가루 잊지 마세요. 오후 2시에서 3시 물 한 잔. 가능하면 산책 20분에서 30분. 오후 4시에서 5시 물 한 잔. 저녁 6시 이후 물은 줄이시고 가볍게 드세요. 밤 9시 이후 텔레비전 끄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밤 10시에서 10시 30분 잠자리에 드세요.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타임라인이 복잡해 보이시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따뜻한 물 마시기, 밥 먹기, 물 마시기, 산책하기, 일찍 자기, 우리가 원래 하던 일상에 작은 변화만 주는 겁니다. 흰 떡을 검은 콩밥으로 바꾸고 믹스커피를 따뜻한 물로 바꾸고 30번 씹고 발 뒤꿈치 들기 30회 추가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아침 식단만 바꿔보시고 다음 주에는 물 마시기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산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습관을 들여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았듯이 건강 습관도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는 겁니다.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만 하시면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제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울산에 사시는 68세 임경자 어르신, 매일 아침 흰떡에 믹스 커피를 드시다가 건강이 나빠지셨던 분이요. 임경자 어르신이 아침 식단을 바꾸신 지 한 달 뒤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뭐였을까요? 수면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 혈당이 안정되면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이 안정됩니다. 그러면 밤에 우리 뇌의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2달째가 되시니까 오후에 머리가 멍하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시장 가서 장 보실 때 뭘 사러 왔는지 까먹는 일이 줄었습니다. 3달째에는 며느리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임경자 어르신은 이 한마디가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6달이 되시니까 병원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처음에 22점이었던 점수가 27점으로 올랐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이 연세에 이 정도로 호전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요. 27점이면 정상 범위입니다, 여러분. 22점에서 27점으로 5점이 올랐습니다. 숫자로는 5점이지만 삶의 질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혼자서 시장도 가시고 손주한테 전화도 먼저 거시고 교회 친구분들과 대화할 때도 말이 더 잘 나오신다고 합니다. 임경자 어르신이 특별한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비싼 약을 드신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흰떡 대신 검은 콩밥을, 믹스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드신 것, 그리고 시금치 된장국에 호두 서너, 알을 더한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뇌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뇌는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뇌는 아직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뜻이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보세요. 관심도 없이 매일 똑같이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르십니다. 임경자 어르신도 박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게 되겠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시니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잠이 잘 오시고 머리가 맑아지시고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반응이 옵니다. 나쁜 것을 넣으면 나쁜 반응이 옵니다. 이것은 예외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특히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시는 분들 더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챙겨야 합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전체를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첫째, 아침에 흰떡과 믹스커피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혈관이 손상되고 자가청소 시스템이 멈춥니다. 이것이 치매의 씨앗입니다. 둘째,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시고 검은 콩밥과 시금치 된장국, 호두, 블루베리, 들깨를 활용한 아침 식단으로 바꾸시면 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음식을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면 뇌 혈류가 21% 증가합니다. 식사 후 발 뒤꿈치 들기 30회는 뇌로 가는 혈액을 펌프질해 줍니다. 넷째, 밤 10시에서 10시 반에 주무시면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최대로 작동하여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냅니다. 다섯째, 물을 하루 6잔에서 8잔 시간을 나눠서 천천히 드시면 뇌의 미세혈관을 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어느 하나 어렵거나 비싼 것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저녁에 검은콩을 물에 불려 놓으시면 내일 아침 바로 검은콩밥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하는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20년, 30년 뒤에 뇌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식단을 바꾸는 이 작은 결정이 20년 뒤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냐, 아니면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건강하게 사느냐를 가릅니다. 자식들이 효도하고 싶어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효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의 효심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아프면 자식들의 효심은 걱정이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정보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건강한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오늘 밤 검은콩 불려놓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우리 뇌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